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2월 13일 XRP USD 달러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는 간단하게 이더리움과 XRP 그리고 XRP와 비트코인을 간단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XRP USD 달러 차트 4시간 봉에서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2월 8일이었죠. 2월 8일 날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RSI가 4시간 봉에서 이 정도 94 부근 이렇게 고점으로 가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과매수가 됐다 판단하여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 이루어져서 37 부근에서 반등을 주고요. 확실하게 각을 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90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RSI 같은 지표는 심리에 좀 많이 근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XRP가 힘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시기상으로도 지금이 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거를 제출한 시점이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기간 역시도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점점 포모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 더 저점을 잡을까 하다가 놓친 경우를 많이 몸으로써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XRP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고점을 판명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모든 코인이 그렇지만 XRP는 유독 심합니다. 그게 비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국내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상황 보고 매매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생각했던 가격대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XRP 리플이 힘을 받는 경우가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MACD가 현재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선인 0.83달러 부근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0.83달러 부근이 현재는 강력한 저항선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또 며칠만 지나거나 아니면 또 단시간에 0.93달러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XRP 리플의 위치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2월 8일 날 RSI 지표가 72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꺾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또 조정을 줄 거라는 그런 심리 상태에 의해서 매수세도 떨어지고 또 비트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서 또 매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XRP 도미넌스를 보셔도 지금 도미넌스가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6%, 1.7%에서 이제 2%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MACD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셨던 고점까지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역시도 RSI가 38 부근에서 지금 확실히 각을 틀고 46 부근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RSI가 최근으로 보시면 85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최근에 85 정도를 터치했던 부분이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이때의 가격대는 0.6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훨씬 낮은 RSI 수치이지만 가격대는 더 높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때의 XRP에 대한 기대치보다 지금의 XRP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MACD를 보시면 2021년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느정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요, 이미 XRP는 2022년 1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월봉이거든요. 월봉상 데드크로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월봉상 데드크로스가 난 이 시점이 이제 장기적인 하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요. 이전의 사례를 보셔도 XRP USD 달러 차트에서 월봉상 데드크로스가 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아주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원화로 보시면 4,000원대에서 거의 600원, 7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데드크로스가 진행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데드크로스 상황을 보시면요, 2,400원대에서 900원대 정도로 꺾였을 때 그때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분명하게 월봉상 데드크로스는 강력한 시그널이 맞습니다. 하락을 바라보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플 XRP의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현재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리플 XRP는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에 리플 XRP의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의 리플 XRP는 최소 이전 고점인 두 번째 사이클에 3.31달러는 돌파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지 네 번째 사이클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 XRP는 2017년부터 현재 지점까지 거대한 컵 앤 핸들 패턴을 3, 4년에 걸쳐서 완성시키고 있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 역시도 큰 변화 없이, 큰 이탈 없이 여전히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14개월을 이은 우상향의 이 저점을 지켜주는 포인트는요, 리플 XRP의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봉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역사상 주봉을 터치한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2020년도에 있었던 터치가 몇 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한 움직임이 총 5회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보시면요, XRP는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을 때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주 저점이란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세 번째 사이클에 절반을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면을 보시면 아직도 리플 XRP는 한참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봉상의 단기적으로 보는 저항선은 저는 1.35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과 4시간봉을 보면 0.7달러 부근이라든지 0.8달러, 0.9달러 부근에 자그마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 가장 큰 저항선이라 볼 수 있는 것은 1.35달러입니다. 그리고 1.96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역사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반복했던 구간이 이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선은 1.35달러를 보고 있고 두 번째로 1.96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주시하는 포인트는요, 3.31달러입니다. 최소 3.31달러를 터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집중을 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시점이 다시 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역시도 아주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추세는 절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3, 4년에 걸친 컵앤핸들 패턴은요, 언제 위로 쏴줄지 모르겠지만 분명 큰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 조건이요, 1.96달러를 돌파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1.96달러를 돌파한 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컵앤핸들 패턴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겁니다.
또한 사이클적인 시점으로 봐도 3.31달러를 돌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이클이고요. 자, 계속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조금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뉴스와 XRP, ODL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해외 송금에 XRP 리플을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XRP 리플이 가격이 10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저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XRP 리플이 계속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도 XRP 리플을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XRP에 대한 기술은 정말 제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과 이런 협력 관계라든지 지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미국 의회 역시도 대다수의 단체들이 XRP를 지지하는 부분을 저는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소식들도 저는 그 소식에 대한 이전 몇 년, 5년, 10년 전의 자료까지 다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실제로 있었던 또 실제로 보도되었던 이러한 모든 면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차트에 대입해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